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단원 전기와 자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노트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검사를 했을 텐데, 오늘도 물론 다다음 주부터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이 단원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라고 하는 거를 공부했잖아요. 전하라는 걸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전기와 자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전자기라는 형식으로 통합이 됩니다. 혹은 통일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건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좀 글쎄요, 맥락이 닿지 않아서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뒷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의 문명이죠. 전기 문명이라고 하는데 전기 문명이죠.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누리는 거는 모두 다 전기 때문이죠. 전기 없이는 한순간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부터 시작해서 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거,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들 날짜 쓰잖아요. 오늘 날짜 쓸 텐데 날짜 쓰시고 차시 쓰시고 해당 차시 쓰시고 굵은 사인펜으로 컴사로 이렇게 해서 2단원 쓰시고 이렇게 전기와 자기 이렇게 먼저를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한 달 이상 거의 한 달 반 이상 전류와 전류의 자기작용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류에서 이제 수행평가가 있어요. 수행평가가 있다. 수행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실험할 때는 수행평가를 염두에 두시고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수행평가 말 그대로 퍼포먼스 테스트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하느냐, 얼마나 수행을 잘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학습 요소를 보면 전기력은 공부했었잖아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도 역시 청력이 작용한다. 그런 겁니다. 원자묘형은 공부를 했었고요.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도시가 아니고 전기를 띈다. 그런 소리입니다. 전기를 띈다. 전기를 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라는 걸 공부를 할 거고.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회로. 전기 회로에서 아까 수행평가 공부를 할 거고요. 전압, 전류, 저항, 이제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이거 오메 법칙. 전기 회로에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여기까지가 이제 전류에 대한 얘기고, 자기장과 전동기는 이제 전류에 자기장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장.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전기는 밤길을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자동차, 엘리베이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이 단어에서는 정전기, 전류, 전압, 저항을 알아보고 전류의 자기작용을 관찰해보자. 우리 주변의 전기와 자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핵심 학습 요소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 있다라는 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마찰 전기를 사용을 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실험하는 겁니다. 역시로 이제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게 하는 모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실험하는 거는 그냥 현상만 있는 거예요. 뭐가 붉게 빛나거나 밝아지거나 뭐가 움직이거나 그런 현상만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떤 관계로 인해서 되는지, 그거는 이제 다 모형을 가지고 혹은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물론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기장 관찰. 그다음에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아마 요거와 관련이 될 겁니다. 전류, 전압, 저항, 요거에서 회로 연결을 해야 전류, 저항, 전압 사이의 관계를 탐색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 기기, 이거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개발했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벌써 10몇 년이 지난 얘기인데요. 스마트 기기에 이제 아이콘에다가 대면 사진이 찍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센서를 감지한다.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답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전기죠. 물론 앞전식도 있지만 대부분 정전기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대전된 현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에다가는 이제 뭘 쓰느냐, 이 두 번째에다가는, 첫 번째는 정전기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전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전기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뭘로?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면 되죠. 원자 모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런 거죠. 뭐 사탕 봉지에 보면 이게 달라붙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복장을 보면 겨울철이죠. 겨울철이에요. 여름에는 별로 안 그래요. 여름에는 뭐 사탕도 녹아버리고, 그런데 겨울철에는 조금 사탕 껍질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첫 번째는 이제 마찰 전기라는 거죠. 마찰 전기 혹은 정전기. 정전기 반대의 개념은 이제 동전기예요. 동전기, 움직인다. 정전기의 반대는 동전기. 그래서 여기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 나와 있죠. 마찰 전기 외에도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는 전자를 어떻게 떼내느냐 혹은 붙이느냐에 따라서 마찰 전기를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마찰이죠. 마찰일 수도 있고요. 뭐 접촉일 수도 있고요. 붙여놓기만 해도 되고요. 빛을 줘도 되고요. 뭐 에너지를 주면 됩니다. 혹은 그냥 가까이 가서 정전기 유도를 시켜도 되죠. 유도를 시켜도 됩니다. 꼬시는 거죠. 유도라는 거는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이런 건 안 나오고 이제 정전기 유도 혹은 마찰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마찰, 유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체가 대전된 현상은 요거는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해서 뭐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요. 준비되면 시험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대전이라는 말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주어가 물체예요.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이다. 그리고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그리고 대전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걸 전기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슨 힘이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걸 인력이라고 부르죠. 줄여서. 그 다음에 뿔뿔 마마. 요거는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는 요 그림을 그려주시거나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대전되고 대전체가 생기느냐? 그거는 물체를 마찰을 하거나, 그러면은 원래 원자라는 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우리 1단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거 공부했죠? 전기로 중성인데 마찰을 하게 되면은 한쪽에 전하의 양이 많아지죠. 이렇게 많아집니다. 갔다가 마찰 전에는 털가죽이나 숟가락이나 똑같아요. 근데 마찰한 다음에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하의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아져서 숟가락이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부족한 거죠.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대전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전자의 이동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전하의 양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해서 대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속 같은 물체에서는요, 대전체가 있으면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거나 혹은 마이너스거나 대전이 됐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긴다고 이렇게. 이쪽 끝에는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플러스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동하는 거는 항상 이동하는 거는 중요하죠. 이동하는 건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는 뭘 띄고 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물체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 이거 대전되지 않았어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는 이 세 번째에다가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실험기구가 검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검전기. 그래서 검전기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는 이제 금속 판이 있고요. 가운데는 금속 막대. 그다음에 여기는 끝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금속 박이에요. 박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포일이라고 하는데, 얇은 종이처럼 생긴 금속이죠. 얇은 종이처럼 생겼다. 얇고 가벼운 금속 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조금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도 서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안 벌어져 있죠. 벌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거나 그러면 벌어지겠죠. 혹은 마이너스가 있어도 벌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그린 거를 전하 분포라고 합니다. 전하 분포. 그래서 이제 그 전하 분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거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뭐 어디에다가 뭘 공부하세요 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다가는 검전기의 구조까지, 그리고 전하 분포를 어떻게 그린다라는 것까지만 적어 놓으시면 오늘 수업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저기 나머지 좀 보충사항은 제가 좀 더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혹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쪽 이제 두 번째는 정전기 하는 거죠. 그다음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넘깁시다. 첫 번째는 어디 갔나요? 예, 여기 있네요. 차시하고 단원 제목, 그 다음에 핵심 학습 요소를 정리하는 거죠. 됐죠? 예, 두 번째는 정전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 뭐 정전기에 대한 얘기, 마찰전기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두 번째 끝에다가는 요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림을 좀 적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에다가는 대전체. 어떻게 해서
대전 과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유도란 말 좀 써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검전기의 구조하고 전압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제가 영상 틀어보면서 제가 멈춰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